2024년 우리나라에서 35만 8,569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년보다 6,058명 늘었어요. 하루 평균 980명씩입니다. 손님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곳곳에서 장례식장이 문을 닫습니다. 사망자는 늘었는데 장사는 망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엔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빈소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걸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듯하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계속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고 좋아요는 저에게 콘텐츠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은 장례식장 폐업의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장례식장의 진짜 고객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유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가족이 돈을 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장례식장이 돈을 버는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문객이었습니다. 살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결혼식장을 떠올려 보세요. 결혼식장의 수익은 예약 건수가 아니라 참석자 수로 결정됩니다. 100명 오는 행사와 50명 오는 행사. 같은 공간을 빌려도 매출이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장례식장도 똑같았습니다. 사망자 한 분당 장례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건에 몇 명이 오느냐가 수익을 결정했어요. 장례식장의 진짜 장사는 죽음이 아니라 조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뭔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장 출입이 제한됐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이미지 11의 대본.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깨달아 버렸습니다. 안 가도 된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여기에 구조적 변화가 겹쳤습니다. 핵가족화입니다. 예전엔 3대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친척이 100명 넘게 모였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서울에 있고 본인은 지방에 있습니다. 친척도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모이는 것 자체가 고비용입니다. 부산에 사는 조카가 대구에 있는 고모부 장례식에 갈까요? 예전엔 갔습니다. 지금은 안 갑니다. 부예금만 보냅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등장합니다. 무빈소 장례입니다. 무빈소 장례가 뭐냐고요? 말 그대로 빈소를 안 차리는 겁니다. 장례식장 안 가는 거예요. 화장장에서 바로 치르는 겁니다. 빈소가 없으면 조문객도 없습니다. 조문객이 없으면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그럼 궁금해집니다. 조문객이 줄면 왜 이렇게 치명적인 걸까요? 빈소료만 받아도 장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조문객한테서 뭘 얼마나 벌었길래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수익 구조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2015년 한국 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평균 장례비가 1,38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10년 전 자료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최근 기준으로 평균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는 현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1,500만 원 넘는 돈을 갑자기 마련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 넘는 돈이 어디로 갈까요? 외국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빈소료가 제일 비싸겠지? 3일 동안 공간 빌리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빈소 옆에 접객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식사를 하십니다. 육개장을 드십니다. 왜 하필 육개장이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량 조리가 쉽습니다. 큰 솥에 한 번에 100인분 끓일 수 있어요. 둘째, 표준화가 쉽습니다. 맛이 일정합니다. 셋째, 원가 통제가 쉽습니다. 재료비 계산이 명확합니다. 육개장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매출 안정 장치였던 겁니다. 이제 핵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아상인물 김씨를 설정하겠습니다. 김씨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3일장을 치릅니다. 조문객이 150명입니다. 빈소료가 3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꽃, 수의, 관 등에서 200만 원 더 나갑니다. 여기까지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이 음식입니다. 조문객 150명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1인당 15,000원씩 잡으면 225만 원입니다. 음료 다과 포함하면 3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빈소료 300만 원, 음식비 300만 원.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집기가 나옵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빈소료 300만 원 중에서 실제 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인건비, 시설 유지비, 감가상각 다 빼고 나면 대략 30% 정도 남습니다. 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음식비 300만 원은 어떨까요? 원재료비를 30%로 잡아도 나머지 70%가 마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210만 원입니다. 보셨습니까? 같은 300만 원인데 이익률이 3배 차이 납니다. 빈소는 90만 원, 음식은 210만 원. 장례식장의 진짜 수익은 빈소가 아니라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식장은 빈소 임대업이 아니라 육개장 장사다. 이게 바로 장례식장 비즈니스 모델의 정체입니다. 그럼 이제 무서운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조문객이 15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빈소료는 똑같습니다. 빈소, 크기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여전히 300만 원입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여전히 90만 원 남습니다. 그런데 음식비는 어떻게 될까요? 150명분에서 50명분으로 줄어듭니다. 50명 곱하기 15,000원, 75만 원입니다. 이익은 210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조문객이 3분의 1로 줄면 빈소 수익은 그대로지만 음식 수익은 3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전체 이익이 300만 원에서 142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럼 또 질문드립니다. 무빈소 장례는 어떻게 될까요? 빈소가 없습니다. 조문객이 없습니다.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음식, 매출이 0입니다. 이익도 0입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이익의 70%가 증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례식장이 폐업하는 이유입니다. 사망자가 늘어도 소용없습니다. 조문객이 안 오면 돈이 안 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장례식장 수익 구조를 아는 유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패키지로 받았어요. 영세서에 항목별로 나와 있어도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넘는 돈을 냈는데 실제로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거예요. 빈소료인 줄 알았는데 절반은 음식값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 안 오면 음식비가 안 나간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럼 선택이 달라집니다. 조용히 보내드리고 싶다. 조문받지 않겠다. 무빈소로 하겠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코로나 끝났는데 왜 조문객이 안 돌아올까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건가요? 이 변화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건가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 결정적으로 뭐가 달라졌을까요? 사회적 규범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이랬습니다. 장례식장 가는 게 예의다. 안 가면 결례다. 부회금만 보내면 성의 없다. 이게 당연한 상식이었어요. 회사 상사 부친상이면 새벽에라도 달려갔습니다. 친구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으면 퇴근 후에라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엔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안 가는 게 배려다. 조의금만 보내는 게 예의다. 오히려 가면 민폐다. 핫파십도 뒤집힌 거예요. 그럼 질문드립니다. 한번 바뀐 규범이 다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절대 안 돌아갑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편한 쪽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현실적인 이유가 3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장례식장 다녀오려면 최소 반나절은 잡아야 됩니다. 지방이면 하루 꼬박입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연차 써야 됩니다. 연차라도 써야 돼요. 둘째, 비용입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 장례식장 간다. 왕복 교통비만 몇십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해금까지 더하면 최소 30만 원은 나갑니다. 셋째, 감정, 노동입니다. 장례식장 가면 뭘 합니까? 유족 위로해야 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색합니다. 부담됩니다. 장례식 참석은 점점 고비용 행동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럼 유족 입장은 어떨까요? 유족도 부담입니다. 3일 내내 빈소를 지켜야 합니다. 오시는 분마다 인사해야 해요. 같은 말을 100번 반복해야 합니다. 슬픔을 표현할 시간도 없습니다. 손님 접대하느라 정신없습니다. 누가 왔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부예금 관리해야 됩니다. 음식 나가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입니다. 조문객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음식비가 올라갑니다. 1,000만 원이 1,500만 원, 2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무빈소, 장례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무빈소 장례가 뭘 해결해 줄까요? 시간, 비용, 감정 노동을 한꺼번에 줄여줍니다. 3일짜리 하루로 끝납니다. 1,5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조문객 응대 안 해도 됩니다. 가족끼리 조용히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도 결례 아닌가요? 조문도 못 받고 가시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식보다 추모가 중요하다. 많이 오는 것보다 진심이 중요하다. 번잡한 장례보다 조용한 이별이 낫다. 그리고 또 하나, 민폐 부담입니다. 요즘 부흥 연락받으면 부담스럽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돼요. 안 가면 결례일 것 같고 가자니 시간 내기 힘들고 차라리 연락 안 받는 게 낫다는 겁니다. 모르면 안 가도 되니까요. 유족 입장에서도 이 심리를 압니다. 그래서 일부러 연락 안 합니다. 조용히 보내드립니다. 장례 끝나고 알립니다. 이게 무빈소 장례가 확산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문화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기에 제도 변화까지 겹쳤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화장률이 9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화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최근 3분장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3분장이 뭐냐고요? 유골을 뿌리는 겁니다. 해안선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해양에 뿌릴 수 있게 법이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용이 사라집니다. 묘지 관리 부담이 없어집니다. 장례 마지막 단계까지 간소화되는 겁니다. 화장하고 3분장하고 끝입니다. 빈소도 없고 묘지도 없습니다. 장례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절차가 되는 거예요. 무빈소, 장례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변화였던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무빈소 장례도 계속 늘어나는 이 모순 속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까요? 시장이 쪼개집니다. 중간이 사라집니다. 예전엔 이랬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장례를 치렀어요. 3일장, 빈소, 조문,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표준 모델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 끝엔 프리미엄 장례가 있습니다. 고급 시설, 전담 인력, 프라이빗 공간, 비용은 3천만 원 넘게 나갑니다. 고인을 극진히 모시고 싶은 분들이 선택합니다. 다른 쪽 끝엔 미니멀 장례가 있습니다. 무빈소, 최소 인원, 당일 화장, 비용은 500만 원 안팎입니다. 형식보다 실속을 따지는 분들이 선택합니다. 중간은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3일장 구간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어요. 그럼 동네 장례식장은 어떻게 될까요? 프리미엄으로 가자니 투자 여력이 없습니다. 시설 리모델링에만 몇 억 들어가요. 전담 인력 꼽으려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중소 장례식장이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니멀로 가자니 수익이 안 남습니다. 무빈소 장내는 음식 매출이 0입니다. 빈소료만으로는 고정비를 못 채웁니다. 결국 중간에 낀 곳들이 무너집니다. 투자도 못하고 간소화도 못 따라가고 그냥 문 닫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같은 경제 환경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는 유족의 현금 압박이 커집니다. 갑자기 1,500만 원 넘는 돈을 쓰는 게 부담돼요. 대출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선택이 달라집니다. 간소화 쪽으로 기웁니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무빈소 장내 선택이 더 빨라지는 겁니다. 경제 환경이 문화,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살아남는 장례식장은 어떤 곳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공간 임대업에서 절차 대행업으로 전환하는 곳이 살아남는다. 무슨 말이냐고요? 장례식장의 가치가 빈소 공간에서 서비스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유족이 원하는 건 화려한 시설이 아닙니다. 복잡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는 거예요. 새맘 신고, 화장 예약, 납골 계약, 행정 서류 이런 거 처리하는 게 너무 복잡합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데 이것저것 알아보기 힘들어요. 여기서 장례식장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절차를 대행해주고 심리적으로 지원해주고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비용 투명성입니다. 예전엔 견적이 불투명했습니다. 패키지로 묶여서 뭐가 뭔지 몰랐어요. 지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항목별로 명확하게 보여줘야 해요. 틴소리 얼마, 음식비 얼마, 인건비 얼마. 투명하게 공개해야 신뢰를 얻습니다. 무빈소 선택하면 음식비 빠지고 얼마 절약되는지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유족이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동선을 짧게 만들어야 합니다. 3일을 하루로 압축하는 겁니다. 빈소 지킴의 시간을 줄이고 절차를 효율화하고 불필요한 대기를 없애는 거예요. 소규모 의전도 최적화해야 합니다. 100명. 장례가 아니라 10명 장례에 맞춰야 합니다. 큰 접객실이 아니라 작은 추모 공간으로 바꿔야 돼요. 댓글에 기배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더 도움되는 정보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창조회사입니다. 창조회사는 안전할까요? 미리 돈 넣어두면 나중에 장매 치를 때 보장받을까요? 최근 몇 년간 상조회사 폐업 사례가 계속 나옵니다. 폐업하면 보상 문제가 생겨요. 넣어둔 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상조도 결국 장례식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이 흔들리면 상조도 흔들립니다. 상조 계약하실 때는 회사 재무 상태, 보증 보험 가입 여부, 중도 해지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자녀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 장례를 준비하실 때 미리 대화해 보세요. 어떤 장례를 원하시는지, 조문을 받고 싶으신지, 간소하게 하고 싶으신지 이런 대화가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견적받을 때 항목별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패키지 금액만 보지 말고 빈소료, 음식비, 부대 비용이 각각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무빈소나 소규모 장례를 선택하면 얼마나 절약되는지 비교해보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다룬 내용입니다. 사망자는 늘었는데 장례식장이 망하는 이유. 장례식장의 진짜 수익은 빈소가 아니라 조문객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조문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무빈소, 장례가 확산되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 돈줄이 끊겼어요. 시장은 프리미엄과 미니멀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중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네 장례식장이 폐업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장례는 더 간소해질 겁니다. 화장률 90% 이상, 3분장 제도, 무빈소 확산, 모든 흐름이 그쪽으로 갑니다. 이제 질문드립니다. 당신은 마지막을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